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2단원이 시작됐습니다. 2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힘이라는 주제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힘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힘의 과학적인 정의를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대표적인 힘인 중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의 정의입니다.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운동 상태라 함은 운동 속력, 빠르기를 뜻하죠. 그리고 운동 방향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힘이 작용하면 어떤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힘이 작용하면 그 물체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만들거나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힘의 단위는 힘과 관련해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인 뉴턴의 이름을 단위로서 사용합니다. 쓸 때는 알파벳 대문자 N으로 써주시면 되고, 읽을 때는 뉴턴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힘을 표시할 때는 힘의 3요소가 드러나도록 표시를 해주는데, 힘의 3요소는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 이렇게 세 가지가 해당합니다.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 이 힘의 3요소를 화살표를 이용해서 보통 표현을 해요. 자, 오른쪽 그림에 화살표로 가시겠습니다. 화살표의 시작점이 바로 힘의 작용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화살표의 길이를 이용해서 힘의 크기를 표현해줘요. 따라서 더 큰 힘이 작용했을 때는 화살표를 더 길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그림에다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손으로 사과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때 사과가 받는 힘을 한번 화살표로 표현을 해주시겠습니다. 사과 전체가 지금 들어 올려지는 힘을 받고 있는데, 작용점은 물체의 무게중심에다가 표시를 해주십시오. 물체의 무게중심이 힘의 작용점이 됩니다. 힘의 방향은 그림상의 위쪽 방향이겠죠? 들어 올려지니까. 그리고 들어 올린 만큼의 크기를 표현해 주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화살표를 쳐주시면 됩니다. 사과가 손에 의해서 들어 올려질 때 사과가 받는 힘의 3요소를 지금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중력으로 가시겠습니다. 오른쪽에 지구본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지구 위에 서 있는 사람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구본의 위쪽에다가 그린다면 당연히 이렇게 그리시겠죠. 근데 만약에 지구본의 왼쪽에다가 그린다면, 자, 이렇게 그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왜냐면 지구는 둥글지만 어느 위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지구의 땅을 밟고 서서, 즉 자신의 몸이 지구 중심을 향하도록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지구 위에 서 있는 사람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아래쪽에 그린다면 어떻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물체는 지구의 중심에서 그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작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중심에서 물체를 끌어당기는 이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하고요. 중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왼쪽으로 가서 정리를 해볼게요. 중력이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이렇게 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력의 방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했어요. 이 지구 중심 방향을 네 글자로 연직 방향이라고도 합니다. 연직 방향이라는 표현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력의 크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은 중력의 크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중력의 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 무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봅니다. 이때 이 체중계에 측정되는 값은 나의 몸을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김으로 인해 표시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게는 중력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게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자, 물체의 질량은 나로 설명을 할게요. 나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있어요. 수십억 개의 원자들이 합쳐져서 나라는 하나의 사람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각의 원자가 고유하게 질량값을 갖고 있고 그 원자들이 모임으로 인해 나 역시 고유한 질량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량만큼을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면서 무게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물체의 질량과 무게는 다른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 무게와 질량을 비교해서 이따가 다음 장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게는 질량에 비례해요. 나랑 아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연히 나를 이루고 있는 원자 수보다 아빠를 이루고 있는 원자 수가 많겠죠. 아빠가 덩치가 크시니까 나보다 더. 그래서 아빠는 나보다 질량이 클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빠만큼의 질량을 지구 중심이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인 무게와 나를 지구 중심이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인 무게는 다르겠죠? 아빠의 무게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무게는 질량에 비례한 값입니다. 자, 3번에 중력작용의 예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과가 떨어질 땐 당연히 아래로 떨어지죠? 눈과 비가 내릴 때도 아래 방향으로 내립니다. 폭포수에 물이 떨어질 때도 아래로 떨어지죠? 자, 여기서 아래로라는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해볼게요. 아래로는 어느 방향이냐면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즉 무슨 방향? 네 글자로 연직 방향입니다. 사과든 눈이나 비든 폭포수에 물이든 모두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 중심에서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인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가서 무게와 질량을 표로 정리하면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무게와 질량은 비슷한 개념 같지만 물리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먼저 질량의 정의를 적어 볼게요. 질량은 물체가 지니는 고유한 값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컵입니다. 그 컵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물질들을 이루는 원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질량들이 있고요. 그 원자들이 합쳐진 만큼의 질량을 컵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컵을 지구 위에 놓게 되면 지구 중심에서 컵을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무게입니다.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이렇게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여러분 위에 한 줄 선생님이 뭘 써놨죠? 쉽게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무게의 단위는 뉴턴이에요. 이따가 요 밑에다가 다시 적겠지만 무게 1뉴턴은 지구에서 질량이 얼마인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필요한 힘의 크기냐? 약 100g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필요한 힘의 크기다. 약 100g은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대략 얼마죠? 0.1kg입니다. 0.1kg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1N이다. 요렇게 좀 요 부분은 외워두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질량의 단위는 보통 킬로그램 또는 그램을 사용하게 되어요. 반면에 무게는 중력의 크기, 힘의 크기이기 때문에 힘을 나타내는 단위인 뉴턴을 사용하게 됩니다. 쓸 때는 대문자 n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뉴턴이라고 읽어준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측정 도구도 다릅니다. 질량을 측정할 때는 지금 그림에 가져다 놓은 이 저울은 양팔 저울입니다. 양팔 저울처럼 양쪽에 비교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자 하는 물건을 한쪽에다가 놓고요. 선생님은 사과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다가는 이미 질량을 알고 있는 추를 올려놓습니다. 추. 이미 질량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때 추를 한 개씩 올림으로써 수평이 맞춰지는 그 지점을 확인한 다음에 수평이 맞춰졌을 때 왼쪽에 올린 추들의 질량을 합치면 내가 알고자 하는 물체의 질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량을 측정할 때는 양쪽을 비교할 수 있게끔 하는 설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과학실에서 여러분 윗접시 저울이라고 위쪽에 접시 2개가 있고요. 이 2개가 이런 식으로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저울 장치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저울은 윗접시 저울이고요. 윗접시 저울 역시 동일한 원리로 내가 알고자 하는 질량을 알고자 하는 물체를 한쪽에 두고요. 다른 한쪽에는 추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수평이 맞아지는 그 시점에 왼쪽에 올린 추들의 질량을 합치면 내가 알고자 하는 물체의 질량을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측정 장치들은 모두 무게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림에 가져온 체중계 역시 사람이 이 위에 올라가면 그 사람을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만큼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죠. 중력의 크기, 즉 무게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아니면 시장에서 여러분 요런 저울 마트나 시장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요렇게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저울. 이 저울 역시 물체를 위에 올려놓게 되면 이 물체를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만큼 바늘이 움직여서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거니까 중력의 크기인 무게가 측정되는 겁니다. 이 저울은 우리가 일명 안진뱅이 저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무게와 질량은 측정 장치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징을 적어 볼게요. 질량은 물체가 지니는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측정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측정 장소와 무관하게 일정한 값을 지닙니다. 그게 질량이에요. 반면에 무게는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중력이 센 데서는 무게가 더 많이 나오고요. 중력이 약한 데서는 무게가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측정 장소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표면이랑 100층 정도의 고층 꼭대기를 생각해 봅시다. 지구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의 크기가 작아지거든요. 따라서 지표면에서 무게를 측정했을 때와
100층 높이에서 무게를 측정했을 때 미세하게 그 값이 달라집니다. 중력의 크기는 측정 장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자, 아래 왼쪽은 지구 위에 사과를 갖다 놨고요. 이때 이 사과에 작용하는 지구 중력의 크기, 즉 무게가 얼마인지 한번 따져볼 겁니다. 오른쪽에는 동일한 사과를 달로 가져갑니다. 동일한 사과를 달에서 무게를 측정하면 지구에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달에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무게값이 달라집니다.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과의 질량이 300g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 사과를 달에 가져갔다고 해서 질량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질량은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달에 가져가도 질량은 300g입니다. 이 사과를 반으로 쪼개지 않는 이상, 사과를 이루고 있는 그 물질 일부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질량은 달라지지 않는 고유한 값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량 300g짜리 사과를 지구에서 무게를 측정한다면 무게가 얼마가 나오냐? 자, 아까 선생님이 외웠으면 좋겠다고 했던 걸 기억해 보겠습니다. 무게 1N의 무게 1N은 지구에서 질량이 몇 g인 물체를 들어 올릴 때의 힘이라 그랬죠? 100g입니다. 따라서 사과가 300g이기 때문에 무게가 대략적으로 몇 뉴턴으로 나오냐면 3뉴턴으로 측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과를 달에서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얼마로 측정이 되냐면 약 0.5뉴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무게값은 측정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랬어요. 달에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지구 중력의 약 6분의 1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무게가 3뉴턴이었다면 달에서는 그 6분의 1인 0.5뉴턴으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인인데 몸무게가 60입니다. 만약에 내가 달에 가서 똑같은 체중계를 가지고 무게를 재본다면 얼마가 나오냐? 6분의 1인 1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힘의 정의를 해봤고요. 중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린 다음에 중력의 크기인 무게와 고유한 값인 질량이 어떻게 다른지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힘인 탄성력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